당뇨병과 치주질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죠. 예를 들면 눈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신장, 이렇게 다리, 등 많은 합병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잇몸 질환도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잇몸도 같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논문을 보면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병이 3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잇몸이 안 좋아지면 당뇨가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쌍방의 관계예요.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면 잇몸에도 도움이 되고 잇몸을 치료하면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잇몸이 나빠지면 왜 당뇨가 더 심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치주질환이 있으면 치석이 이렇게 치아에 붙어 있게 되죠. 그 치석에는 많은 세균들이 삽니다. 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가서 거기 독소라든지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 혈관 질환의 하나인 당뇨병도 안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당뇨가 있는 치주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라인이 원래 뼈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이 정도 많이 차 있고 뿌리가 긴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치석이 쌓이면 점점 세균이 번식하고 뼈가 녹아내리죠. 잇몸도 같이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노란색 라인까지 뼈가 없어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잇몸이 가끔 피가 나고 붓고 이가 시리고 이런 잇몸병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 안 하고 이걸 내비두면 더 심해지겠죠. 다음 엑스레이를 보면 이 검은색 부분, 염증 부분이 뿌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돼서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환자가 30대 말인데 17개의 치아를 뽑게 생겼어요. 자, 이 치아를 뽑아보면 그 안에 치석이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는 치관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을 치근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 부분 쪽에 치석이 많이 쌓여있고요. 이 치석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거기서 온몸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혈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병이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뇨병이 심한 잇몸병 환자한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절개를 하지 않고 가능하면 안 아프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잇몸 치료를 할 때는 치석을 보면서 제거하기 위해서 잇몸을 열고 깨끗하게 치석을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꼬매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피도 많이 나고 환자가 많이 불편합니다. 시리게 되고요.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가능하면 이런 절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은 세균 감염에 취약하고 상처가 아무는 것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절개로 하는데요. 절개하지 않고 이런 레이저 치료를 이용한 방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저 팁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다 살짝 넣고 레이저를 사용하면 물방울이 가서 치석을 이렇게 제거하는데요. 보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잘 제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잇몸을 열지도 않고 별로 아프지 않겠죠? 과연 저렇게 레이저를 넣으면 치석이 잘 제거가 될까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위를 보시면 치석이 없는 부위고요. 여기 치석이 조금 있죠. 반대쪽을 보면 치석이 이렇게 많습니다. 치석을 제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번 사진은요, 당뇨병 환자가 잇몸 치료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치료 전을 보면 잇몸이 빨갛게 붓고 치석이 많고 칫솔질할 때 피가 나고 가끔 치아가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 후의 모습인데 잠깐만 봐도 벌써 잇몸이 좀 더 단단해지고 색깔도 빨간 것이 없어지고 치석도 제거가 되고 입에서 냄새도 덜 나고 이렇게 치료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보통 한 6 정도가 정상인데요. 7.3의 당화혈색소가 6.8로 많이 줄었어요. 그 후로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 보니까 확실히 치주질환과 당뇨병은 연관이 많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바로 구강 건조증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시절에 당뇨 환자들을 많이 진료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입안이 건조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거나 입안이 건조해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띠게 되었는데요. 이 구강이 건조해지면 치주 질환이 훨씬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증을 치료하는 치료가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치들을 이용해서 이 구강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한테 특별히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평생 밀착 치주 관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환자는 당뇨 환자인데 임플란트를 3개를 했어요. 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치와는 달리 나사로 되어 있는데 나사를 위에 돌리면 위에 있는 크라운 파트가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서 보았더니 음식 찌꺼기가 잇몸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해서 치석이 되고 그 다음에 치주병을 일으켜서 온몸을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이 잇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되지 않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구를 이용해서 잇몸 속을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가끔 보초물을 제거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스캐닝을 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당뇨 환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깊은 치료를 하는데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환자분은 당뇨가 심해서 이를 여러 개 뽑고 깨끗하게 치료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환자들한테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가능하면 절개를 피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두 번째로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시고, 건조하다면 특히 밤에 입을 벌리고 자거나 구호흡이 심하다면 구호흡 치료를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평생 1년에 가능하면 2달에 한 번 정도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특별한 밀착 치주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들에 대한 잇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뇨는 진짜 잇몸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도 관리 잘 받으시고 또 잇몸 치료도 잘 관리를 받으셔서 건강한 행복한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